요즘 한국 방산 시장의 위상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현재 뉴스에서는 KF-21 시험 비행, 폴란드로의 대규모 무기 수출 정도로만 보도되지만 그에 따른 파급 효과가 상당한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폴란드가 유럽 국가이고 나토 회원국이며 독일과 인접국인데도 독일의 무기가 아닌 한국의 무기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유럽 시장에서 한국 방산이 독일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폴란드가 K2 전차를 수입하며 유럽에서 한국의 K2 전차 K9 자주포와 독일의 레오파르트 2 PZH-2000이 비교되는 상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PZH-2000에 알려지지 않았던 약점이 드러나며 한국의 K2 전차가 주목을 받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먼저 PZH-2000 시보문이 우크라이나에 지원된 바 있습니다. 현재 성능면에서 자타공인 세계 최강의 이 자주포는 숫자는 적지만 60발의 포탄을 최대 발사속도로 쏘면 단 6분 만에 퍼부을 수 있어 우크라이나군의 최전선에서 상당한 화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PZH-2000 자주포들은 우크라이나에서 한 문당 1평균 100발씩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 양 자체가 그렇게 놀라운 양은 아닌데요. 문제는 이 포들이 거의 쉴 새 없이 매일매일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PZH-2000이 이렇게까지 지속적으로 사용이 멈추지 않고 계속 운용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로 인해 지원됐던 15문 중 현재 7문이 이런저런 형태의 고장으로 인해 원래 예상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독일은 우크라이나가 포를 너무 자주 쏜다고 나무라고 있는데 실전에서 어떻게 자주 안 쏠 수 있을까요? 또한 문제는 탄약의 호환성에서도 발생했습니다. PZH-2000용으로 제작된 탄약들은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타국에서 나토 표준으로 만들어진 탄약들을 사용해보니 PZH-2000의 자동 장전 장치 등에서 고장을 일으키며 수동 장전을 해야 되거나 아예 멈추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PZH-2000을 수출 홍보할 때 나토 표준 탄약과의 호환성이 있다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사용해본 결과 그렇지 못하는 점에서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타국의 전시 운용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현재 유럽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사태로 PZH-2000과 독일 방산에 그동안 알지 못했던 단점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독일은 타국의 신뢰마저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독일의 이러한 위상 하락을 자국의 기회로 삼으려는 국가가 있는데요. 바로 앞서 영국의 브렉시트 단행과 함께 옛 무적 함대의 명성을 찾으려는 스페인입니다. 지난 스페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당시 바이든 대통령의 나토 국가들의 군사력 증강을 선언해 거의 모든 유럽 국가들은 군사력 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실 스페인은 지난 2017년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에 불안을 느껴 국방비를 늘려왔습니다. 그러다 올해 초 러시아에 대비해 흑해에 군함을 파견하기도 했죠. 스페인의 해군력은 세계 순위권을 자랑합니다. 항공모함도 운용하고 있으며 이지스함 5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유럽과 나토의 군사력 증강에 힘입어 해군력을 지금의 2배 이상으로 키운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군과 달리 스페인의 육군 전력은 그렇지 못합니다. 현재 스페인이 보유한 전차를 보면 상당히 오래전에 들여온 독일 레오파르트 2 220여 대, 이탈리아 센타우로 80여 대에 그칩니다. 한국군이 보유한 전차가 2,400여 대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스페인은 육군을 강화시키려 레오파르트 2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신형 전차 수입을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현재 독일이 레오파르트 2 신형이 추가 구매를 권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스페인은 방송에서 한국의 K2 전차를 극찬하며 K2 전차를 수입할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군사 강국으로 떠오르기 시작한 스페인이 K2와 독일 자주포를 비교하며 극찬했다는 것은 한국산 무기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고 독일 대신 한국 방산에 투자한다는 의미라며 관계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현재 스페인이 한국 방산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폴란드가 한국 방산 대규모 수입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유럽국들은 국가끼리 인프라가 같아야 서로 편하기 때문에 특히 군사 전력에서도 호환성을 중요시 여깁니다. 따라서 방산에서도 한 국가가 도입한 무기를 같이 도입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유럽 내의 전차는 독일, 미국이 양분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의도치 않게 독일산 전차의 약점이 드러나자 폴란드가 한국산 K2 전차를 수입한 것이죠. 이에 스페인도 독일이 아닌 K2에 주목을 하는 것입니다. 한편 스페인 언론에서는 K2 전차는 독일 레오파르트와 거의 비슷한 성능을 가졌는데 무게는 10톤 정도, 가볍고 험난한 지형에서도 멈추지 않는다. 발사 시에 사용되는 레이더의 성능도 뛰어나 10km 떨어진 목표도 명중이 가능하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K2 전차는 마치 독일의 레오파르트와 미국의 에이브람스의 장점만을 가진 최고의 전차라고 평하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반면 독일 레오파르트를 향해선 너무 비싼 가격 형성과 납기 지연 등 많은 문제가 있다며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스페인 언론은 독일 방산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며 한국 방산에 대해서는 극찬을 해 한국 방산이 이미 세계적 반열에 올라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제품들이 주목을 받지 못하고 질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현재 한국의 제품은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유럽산 제품들보다 뛰어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스페인 내부에서는 K2 전차 외에 다른 무기에도 관심을 갖는 모습인데요. 실제로 프랑스에서 열렸던 2022 유로사토리에서만 봐도 스페인은 독일의 전차가 아닌 한국의 차세대 전차인 K3에 적지 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편 현재 국제사회는 러시아에 맞닿은 유럽이 어떻게 전력을 변화시킬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얼마 전 폴란드는 한국에서 수입하는 K2 전차를 어느 곳에 배치할지까지 밝혀 주변국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한 폴란드 매체에 따르면 마리오시 부아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지난 13일 폴란드 북부 바르미안마소리안주의 이와바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현대로템이 납품할 K2 흑표 전차를 제16기계화 사단에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나토군의 최전방이 된 폴란드 동부 전선의 전투력 강화에 투입되는 것입니다. 그는 K2는 폴란드 오스트로다에 창설돼 제20기계화 여단에 예속될 새로운 전차대대로 공격하게 된다며 향후 16기계화 사단에 납품되는 전차는 바르미안마소리안 주 지역의 지리적 구조에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구매 예정인 차량 180대는 첫 번째 배치로 16기계화 사단의 부대에 납품됩니다. 이처럼 폴란드의 한국 방산 대규모 계약을 시작으로 유럽의 군사 강국으로 떠오르는 스페인도 한국산 무기를 극찬하자 우크라이나의 또 다른 인접국인 루마니아 또한 한국산 무기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얼마 전 8일 김진표 국회의장은 루마니아를 공식 방문해 최근 유럽 지역의 급격한 안보 상황 변화에 따라 루마니아도 군 현대화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시아 지역에서 유일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한국의 방산업체들이 루마니아의 군 현대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사실 폴란드보다 한국산 무기를 도입한 유럽 국가가 있는데요. 바로 노르웨이입니다. 지난 6월 노르웨이는 한국으로부터 K9 자주포를 도입받은 뒤 기존 운용하던 미국 메밀09 자주포 22문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했습니다. 그 후 노르웨이는 현재 K2 흑표 전차 도입도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에 지난 11일 노르웨이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한국의 K2 전차의 성능을 높이 평가하며 수입 여부를 올해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벤트 요아킴 벤슨 노르웨이 국방차관은 한국의 K2 전차 수입 여부를 묻는 질문에 한국의 K2 전차는 전투 성능이 높은 현대식 전차로 평가받고 있으며 제조사도 서방 세계에서 선도적인 전차 생산업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아직 노르웨이 전차 산업이 K2 전차로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관계자들은 노르웨이 측에서 K2 전차의 장점만을 언급한 것을 본다며 K2 전차로의 결정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폴란드에 이어 노르웨이마저 K2 전차 수입을 결정한다면 한국이 전통적 전차 강국인 독일을 수출 물량에서 넘어서는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언론에서 보도된 물량과 추가적으로 양산될 K2 전차의 물량을 모두 합치면 현존하는 K2 전차는 무려 2,000대가 됩니다. 어떻게 전차 하나 없던 한국이 독일의 전차 판매량을 넘어서는 목전에 왔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앞으로 자주 국방을 넘어 방산 수출 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